어제 그저께 이제 발표된 3월 6일 발표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네. 발언도 보면 대승적 결단이다. 그렇죠. 뭐 물이 컵에 물이 이제 반 차 있는데 반 차 있으니까 나머지 반을 뭐 채우는 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참여도 그거는 뭐 자발적인 참여를 뭐 기다린다,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일본이 움직일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네. 달라진 모습은 보이지 네.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일본만 그렇죠. 계속해서 일본의 주장만 쭉 예.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나와서 네. 우리가 피해자인데 그렇죠. 우리가 대승적으로 결단한다. 예. 대승적인 결단이고 이게 사죄를 또 새로운 사죄가 필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나온다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 새로운 사죄가 필요 없다. 네, 지금까지 일본은 진정어린 사과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뭐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된 사과는 네, 한 적이 없는데 또 다시 사과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음, 제대로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네, 대승적 결단, 음. 결단은 뭐 손해 보는 걸 결단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손해 결단도 보는 아니죠. 건데. 다 손해 보고 하는 거가 무슨 결단이에요? 네. 에, 이게 피해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네,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의 사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다 내놓고 네, 일본한테 매달리는 모습 보이니까 네. 지금 뭐 화가 나는 거죠. 어제 대통령께서도 보니까 그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뭐 존중하면서 이걸 네, 했다 하고 음, 왔잖아요. 그 정확한 문구가 보니까 네, 피해자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존중한 것이 아니죠. 피해자 의견을 전혀 안 들은 것이고 음,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아주 거짓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피해자들하고 열심히 소통하면서 설득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고 음, 피해자 입장을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네, 사실은 안 됐는데 무슨 피해자를 존중하고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우선이 국민과 국익이잖아요. 네,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피해자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음, 느낌이 일제 강점기에는 나라가 없어서 그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또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그런 가운데서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는데 음, 지금은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대열에 가 있는데도 네, 지금 피해자를 위해서 나라가 해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름을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 어제 양금희 양금덕 할머니도 할머니, 양금덕 할머니 네, 어저께 뵀었거든요. 양금덕 할머니 아, 옆에 또 끝나고 나서 제가 같이 싸우겠습니다라고 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금덕 할머님의 절규가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실제 윤석열 그 이러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나라가 뭘 하는지 아, 또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피- 실제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피해자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일본을 위해서 일해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금덕 할머님께서는 어저께 이 윤석열 그 철수하라 퇴진하다까지 말씀을 그러니까요.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서럽고 힘들면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기업에서 모아준 돈은 받지 않겠다. 네, 왜 내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했던 일본 전범 기업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네, 그래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이거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것은 또 문제가 되는 협정이잖아요. 네, 정부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음,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내기 위해 빨리 한일 정상회담도 하고 한일 국이 관계 개선을 했다. 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제대로 못한 최근에 음, 그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했다. 네. 이거를 아마 가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를 존중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네, 그런 절차를 거치고 뭐 네, 이제 외교부는 뭐 유족 면담도 하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 찾아가서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네, 얘기를 듣고 예,
피해자들의 입장을 새겼으면은 네. 이런 결과가 안 나왔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법적인 또 대응을 하겠다라고 피해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 이런 네,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네. 어제 민주당에서는 회의를 2번 했었습니다. 네. 11시에 이재명 대표하고 경제안보 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음, 집중적으로 민간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의를 했고요. 네. 1시에 이제 시국 선언할 때도 많은 의원들이 같이 참가해서 음, 같이 싸우겠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네.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또 오마이TV도 와서 네, 저희가 직접 현장 라이브 그렇습니다. 했었죠. 네, 생중계를 예. 예, 했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고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 자, 이게 이 파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죠. 특히 지금 이런 상황이 예견됐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네, 이것도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음, 음, 없죠. 음, 음. 사실은 일국의 대통령 입에서 네. 일본이 그동안 조선 통독부가 주장하고 일본이 주장했던 식민사관을 그대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이 일본 일제 강점이 된 원인은 네. 조선의 힘이 약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역사적으로 이걸 돌이켜 봐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교훈으로 삼자라고 음, 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차 세계 대전 때 네. 히틀러가 프랑스 뭐 벨기에 뭐 여러 나라를 침공했잖아요. 그렇죠. 유럽급 많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 2차 히틀러가 세계 정세를 잘 파악 침공했다라고 못해서 이렇게 파악은 안 해요. 다 그렇죠. 히틀러의 야욕 음, 긴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서도 실제 일본의 그런 야욕 때문에 그런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거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따지면은 가해자가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때렸어요. 네. 그럼 가해자를 욕해야 되는데 야 너 힘이 약하니까 맞지. 이거랑 똑같잖아요. 맞아서 싸다 뭐 이런 예, 거잖아요. 예, 예. 힘이 네. 약하니까 맞지. 요새 학폭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음, 이슈화 되지 않습니까? 힘이 센 녀석이 힘 약한 학생을 때리면은 네. 힘약 맞은 사람한테 원인을 어, 찾게 하면 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어떤 힘 있는 학생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네. 안전망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음, 누구나 그 무력 힘과 관계없이 네. 천부적인 어떤 인권도 갖고 있고 있잖아요. 국가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은 결과도 잘못 나와요. 저는 3.1절 취임사를 보면서 기념사. 예. 기념사를 보면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음, 우리가 의사가 진단을 아파서 병원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진단. 진단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위가 아픈데 폐가 아프다고 진단을 음,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아유, 안 되죠. 잘못. 거기 수술을 하든 네. 어떤 처방을 해도 병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음,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의사들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자신의 진료 프로그램 중에 한 70% 시간을 씁니다. 문답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뭐 네. 심전도 검사도 하고 또 그런 결과가 안 나온 과거 사례, 의료 사례도 보고 음, 동료하고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내죠. 네. 진단만 정확히 해내면은 처방은 쉬워요 이미. 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런 한일 관계의 진단 또 네. 일제 강점기의 진단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죠. 식민사관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대통령실 그 참모들도 그러한 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굴종적이고 굴욕적인 외교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한일 관계에서. 참 이러다 보니까 3.1절 네, 그날에 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는 일장기를 건 네, 또 주민이 부부가 등장을 했죠. 그렇죠. 그 보니까 시민들이 항의하니까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뭐 고소 고발한다 네, 해가지고 뭐 지금 세종시 경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참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3.1절에 일장기를 거는 모습.
또 이제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이제 목사라서 네. 설교하는 영상도 올라왔고 어젠가요? 어제도 이제 이 소녀상 철거를 네.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그렇죠. 얼굴도 공개하고 이름도 공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대스타가 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네. 이런 모습도 그동안 못 봤던 게 지금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일장기를 건 이유를 모르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3.1절 기념사에서 협력 일본이 파트너이기 파트너. 때문에 네. 그걸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해 걸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실제 대통령의 말이나 태도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대통령께서 그렇네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의식과 네. 또 취임사에서도 이렇게 취임사란다 기념사에서도 3.1절 이렇게 식민사관을 엎조리고 또 일본과의 이런 것도 이런 굴욕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하. 밑에 숨어 있던 그런 것들이 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거죠. 아하. 친일파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3.1절 날 그것도 일장기를 걸고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3.1절은 거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죠, 사실은. 네. 예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그를 걸고 또 뭐 항의하러 찾아갔던 시민들한테 그 아파트 안에서 하는 얘기가 유관순 누나도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가짜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소녀상 철거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앞으로 이런 사회 현상이 점점 나타날까 봐 사실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네. 지금 당선 이제 1주년이 되는 상황이 내일 이제 네. 당선 1주년이 되고 취임한 지는 공식 이제 취임해서 정부가 시작된 지는 1년이 안 됐죠. 네. 그런데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나라 자체가. 그렇죠. 눈 깨보니 잠자고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얘기해서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네. 되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그렇죠. 정부 때 코로나19 어려울 때도 어디 나가 보면은 항상 한국을 존중하고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실제 대선 승리하고 지금 한 1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이제 후진국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처량하고 서글프기까지도 하고 또 정치인으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네. 모든 분야에서 지금 후퇴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모든 분야, 후퇴하고 있고 경제가 후퇴하고 있고 경제가 어렵죠. 안보도 뭐 어려워지고 있고 네. 이런 한일 관계도 지금 당장은 좋아질지 몰라도 이건 또 나빠지는 거죠. 반일 감정이 또 높아지니까 이런 역사의 악순환을 자꾸 만들어내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네. 자, 아직 이제 뭐 4년 넘게 네.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국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좀 지치고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주불리 김병주 의원 방송도 많이 보시고 네. 지금 주불리 김병주 구독자 몇만 됐습니까? 16만 3천 16만 4천 돌파해서 20만을 20만 향해서 향해서 가고 있고요. 가고 있다. 지금 주불리에서도 주불리 김병주 채널에서도 네. 이제 라이브를 좀 많이 라이브를 하고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아유 이러다가 진짜 완전히 예. 그 시사 유튜버로 예. 지난 사실 일요일 날 네. 국회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아. 철야 농성 할 때도 예. 제가 라이브 1시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요? 농성 하시면서? 라이브를 했었는데 네. 아주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고 시청해 주셨어요. 그 현장에서 직접 또 네, 예. 국회의원이 하는 라이브 예. 얼마나 또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예, 오마이 TV에서 많이 배워서 네. 네, 저희 빨리 노하우를. 20만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네. 김영민님이 실시간 후원해 주셨고요. 네. 네. 주불리 김병주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고 저희 네. 오마이 TV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은 해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멤버십을 또 받고 네. 있습니다. 네. 슈퍼챗도 받고 있지만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도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 월
시청료 내시는 느낌으로 그런 기분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